의제 형성 파트부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에 세 가지가 나와 의제 형성의 세 가지의 모형, 형성 변수, 무의사 결정 그 세 가지 형태가 C급 정도 된다고 보시고 내용 정리. 자, 일단은 정체제 형성에 대한 개념 보자. 자,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로 구체화되는 과정. 그걸 정체제 형성이다 얘기하죠. 더 쉽게 얘기하면 사회 문제의 정부 귀속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게 안 나왔지만 사회 문제의 정부 귀속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집단의 요구가 정부에 야 이거 심각하다 해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정책 의제가 형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 의제를 정책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책 의제, 정책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상이 뭐야? 정책 의제고 정부가 꼭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한 것 그걸 정책 의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뭐 쉽게 이해해 두시고 한 장을 넘겨보자. 자, 의제 형성의 접근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쌍가루 선본의 다원주의 엘리트주의의 논쟁이 있는데 그걸 일명 권력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권력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는 이쪽에서 문제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해왔죠. 자, 그럼 다운 엘리트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자, 여기 정적인 권력이라고 하죠. 여기 보자. 이 권력 자체가 누구한테 귀속되어 있냐. 그래서 소수의 선량들, 선량이란 말은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 뭐라 그래? 엘리트라 그러죠. 뭐 선거하다 그런 걸 일렉션이라 그러잖아. 여기에서 파신단 말이야. 선택받은 사람들, 소수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게 엘리트론이고 아니야. 다수 이익 집단들한테 골고루 분산돼 있어. 이거 뭐야? 이 다원주의지. 그래서 내가 맞아 서로 싸움 질래. 이게 논쟁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재 오른쪽 보시면 논쟁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다운 젤티 비기가 쭉 나왔는데 출발은 다운 국가로 맨 위에서부터 출발이 이루어져. 다운 국가는 자체는 라스키하고 맥킵이라는 사람들 대표하는데 이건 뭐냐 국가도 전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능동성을 강조한 게 아니죠. 국가도 전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뭐에 불과하다?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뭐 파악한 거다. 기업도 이익 집단, 국가도 이익 집단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시민단체도 이익 집단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운지 이론 자체를 비판한 것이 쭉 내려가 보자. 거기 이제 고전적 엘리트 이론 나온 거, 그죠? 이걸 비판하고 만들어진 게야. 이들은 야, 뭐 국가, 사회, 뭐 그거 다 웃기는 개소리라고 이게. 그럼 이들은 뭐라 하냐? 사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지배를 받는 다수의 대중이 있고 그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는 소수의 엘리트가 있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 소수의 엘리트들 자체가 권력 갖고 각종 정책 의제를 형성해 왔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그 모스카의 지배계급 이론, 바레토의 엘리트 순환 이론, 미헬스가 파악한 과도제 아까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이거 멍땅 다 여기 들어가. 특히 이제 바레토의 이론, 엘리트 순환 이론 자체를 보통 2080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단에 2080 법칙 나온 거 봐. 전체 결과 80%는 바로 보자. 전체의 원인 중 20%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건데 사회를 이끌어가는 20%의 엘리트가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80%의 무능한 일반 대중 자체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자체는 20%의 엘리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들 2080 법칙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그럼 고전에 관한 이론의 특징은 세 가지 형태로 압축이 돼. 자, 일단은 사회는 지배 계급이 있고 지배를 받는 대중, 피지배가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엘리트들은 동질적이고 그리고 폐쇄성을 띈다고 파악해. 동질적인 사고라고 외부 집단에 대해서 배타성을 띄어. 다시 말해서 엘리트들 그룹에 외부 집단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트는 다수 민중을 위해 책임 그런 거 안 진다고 파악해요. 그 밑에 자율적임에 다른 계층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파악하는 것들. 이게 고전에 관한 엘리트론을 대표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론을 이제 계승한 게 다음 페이지 보자. 50년대의 미국의 엘리트론이야. 자, 별표에도
자, 이론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밀즈 이론이 있고 또 하나 헌터 이론으로 나뉘는데, 자, 밀즈 자체를 얘기할 때는 미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여러분들 그룹이 있다고 파악해요. 그 그룹을 뭐라 하냐? 거기 세 번째 줄 군산복합체라고 나왔나? 군산복합체인데 말은 군산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란 말을 쓰거든. 밀리터리 이거 봐요. 군 아니야. 이거 뭐야? 인더스트리얼스는 뭐야? 이건 부지런한 그런 말이고, 이건 뭐야? 산업의 그런 말이지. 의미가 완전 틀리지. 이건 여러분들, 이건 산업체를 얘기하는 거야. 컴플렉스는 복합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군산 복합체인데, 이건 그대로 표현한 거고, 이걸 의역하면은 군산정 복합체. 군장성. 산업체 이상, 기업체 이상. 그리고 이건 뭐야? 정부 고위관리의 복합체. 그들이 망을 경고한 여러분들 그 복합체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그들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파악한 것들, 헌터가 파악한 바로 보다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산정 복합체, 군상 복합체. 미국의 여러분들 록펠러 재단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 이 록펠러 재단 자체가 사실 지금도 이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록펠러 재단. 여기는 뭐 군장성.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록펠러 재단에서 회원 활동한 사람이 현역 군인 장성들, 그리고 퇴역한 군 장성, 그리고 산업체, 특히 이제 석유 재벌 이런 사람들. 석유 재벌이 다 군수 산업에 관여를 해. 미국은 희한하더라. 석유 재벌이.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 이들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하든 간에 대통령을 조종하는 뒤에 검은 세력이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이들. 가끔 우리가 영화 보면은 뭐 대통령 출마하는데 뒤에서 검은 세력이 대통령 만들어 안 만들어. 그리고 걔는 완전히 대통령 자체가 검은 세력에 의해서 꼭두각시 노력을 하네. 하죠. 미국도로 그렇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진보적인 민주당이 되건 공화당이 되건 간에 그렇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당선된 애들은 록펠러 재단 가서 항상 인사를 해. 가서 인사를 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가서 인사를 해. 연설도 하고. 이 말은 이들한테 이제 감사하고 승인을 받는 거지. 누가 있든지 간에.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후에 보이지 않는 뭐 실세 세력이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밀즈가 파악하고 있는 이론이고, 헌터가 파악한 지역사회 권력 구조 연구. 이건 이제 명성적 연구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자 거기 여러분들 뭐가 나서 조지아주의 자 밑줄 애틀란타 도시가 나왔나? 애틀란타 도시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지역은 이 도시는 40명의 명성 있는 인사들에 의하여 이런 모든 정책 의제가 형성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이 발견이 돼. 거기 여러분들 40명의 명성 있는 사람들 성분이 쭉 나는 성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두 번째 표로 헌터는 지역사회 엘리트들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그 다음 보자. C가 단병기 자욱한 방에서 결정한 정책이 일반 대중에 아무런 얘기가 없이 수용되고 있다고 파악한 게 이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헌터의 이론하고 밀즈 이론은 꼭 가져가야 돼. 자, 근데 이거를 비판한 게 앞에 이지. 앞에 이지. 자, 위에 다운지 두 번째 이 집단론이야. 자, 여기 학자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벤츄리하고 토르맨의 이론인데 이 집단론 자체를 하단 보자. 그걸 고전적 다원론, 맹아적 다원론, 초기 다원론, 새싹 다원론이라고 얘기해. 여러분들 다원 국가론이 아니다. 요 이 집단론 자체가 초기 다원론, 고전 다원론, 맹아는 색싹 아니야.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이론 자체는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거기 보자. 벤츄리 트리맨이 파악한 이론은 정치 과정의 핵심은 뭐가 이 집단의 활동이며, 그리고 정부 관료는 소극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왔나. 다원지에서 파악한 정부는 능동적 자율적인 존재야,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존재야. 수동적, 중립적 조종자 역할만 하는 것이 바로 정부라고 해서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론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다? 잠재 집단론이 있고 또 하나 중복회원론 두 가지 용어로 나눠지는데 잠재 집단론은 뭐냐? 보통 때는 조용하던 다수가 그들의 이익에 침해를 받았다. 언제나 성난 노도처럼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므로 어떠한 강력한 집단일지라도 일반 대중의 이익을 함부로 침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파악하는 것들 잠재 집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재 집단론. 알았습니까? 쉽지? 이거 개념 이해했잖아. 포텐셜 그룹.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복회원론은 오늘 이 집단의 구성은 한 집단이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의 골고루 속해서 안 속해 있어. 그럼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집단의 이익을 크게 손상할 수가 있다 없다. 단지 오늘 좀 전에 학교에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쓰는 게 있어요. 몇 사람들이 이제 어울려 쓰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재직증명서를 띄워가지고 요걸 이제 용역을 준 쪽에다 주기로 한 걸 내가 깜빡 잊고 그걸 못 줬어.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문자가 날라온 게 오늘 중으로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보내기 위해서 저 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럼 좀 수업을 해 못해? 못하죠. 그럼 그것의 이익을 위하여 내 수업을 크게 손상시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내가 지금 여러분 중간에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게야. 그래서 이제 고민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일 도와주는 그 박사 한 명 있거든. 여자 박사가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막 시켰어. 근데 교수님 저 지금 바깥에 있는데요. 무조건 오후에 들어가서 하라고 막 그랬어. 막, 막 화를 냈다.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해놓고 미안해 죽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밥 사주면 좋아해. 내가 알거든. 걔는 밥 사주면 좋아하는지. 자 어쨌든 여기 보자. 중복해오는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네. 잠재 집단론, 중복해오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 이제 벤치 이론이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등장한 게 뉴 헤븐시를 대상으로 는 다알의 연구예요. 이것도 다운주의야. 같이 연결해서 된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이론 자체는 다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 가운데 코네티컷 주라고 있어요. 근데 도시 명칭이 참 재밌지. 뉴 헤이븐시야. 그죠? 뉴 헤이븐시를 대상으로 논문을 발표해. 논문이 1950년도에 푸 거버넌 누가 지배하는가 통치하는가 그리고 요 뉴 헤이븐시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해. 거기 1780년부터 1950년대까지 누가 지금 얘기한 지배했는지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나와. 분야별로 영향력을 행사한 엘리트가 서로 다르다. 농업 분야, 어업 분야, 엘리트가 다 틀리다고 봐. 그러게. 또 정책 자원이 분산되어 있으며 자 그럼 여기 보자. 농업을 대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농민들에 의하여 그들의 정책이 생명의 결정이 돼야 돼. 되겠죠 여러분들.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사들에 의하여 여러분들 생명의 결정이 돼야 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 자체 각각의 자원들은 다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 게 아니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정책 자원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생명 자체가 그들이 대표하는 집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 집단 그래서 대중은 그들 의사 협회는 의사 그러니까 의사 출신은 의사 이런 식으로 그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럼 외형적으로는 소수 엘리트가 정책 과정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각각의 분야를 대표하는 엘리트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 의제를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래서 과도제가 아닌 다도제란 말을 써.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폴리아키란 말 거기 여러분들 폴리아키란 말 해서 다도제라고 영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올리아키가 아니라 여러분들 폴리아키야. 폴리아키. 그러니까 과도제 소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그들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의제를 형성한다고 파악한 게 다알의 다도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좀 내용 좀 가져가야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 50년대의 이론들을 비판한 것이 다음 페이지. 자, 60년대 신 엘리트 이론 자체가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자, 신 엘리트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들이 얘기한 게 바로 무의사 결정이야. 자, 공부하신 분들은 무의사 결정 자체가 뭔지 알 거예요. 자, 선생님 보자.
자, 이걸 이제 얘기한 사람은 이제 바라바라치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클랜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클랜손. 그게 안 집어넣나? 예지가 안 나와 있구나. 그래서 보자. 클랜손 자체는 여기 보자. 자, 미국의 게릿이라고 그러니까 동시카고시 옆에 게릿이라고 이 동시카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이제 게릿이가 있어. 게릿이. 근데 이 게릿이의 경제력을 좌우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미국 US텔 강철 회사야. 요 게릿이의 US텔. 자, 예를 들어서 포항의 경제력을 누가 좌우해? 포항제철. 울산은 현대자동차. 수원 화성은 삼성이 지배하는 게야. 얼마 전에 나왔죠, 여러분들. 경기가 굉장히 불황기에도 경기의 활황기를 띠고 있는 유일한 도시 어디? 수원. 나와서 얼마 전에 나왔어, 여러분들. 수원. 내가 활황기가 아니거든. 수원도 지금 비참해.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개새끼들은 니블 팔고 싶어라 그냥 거짓말이야. 수원도 식당에 사람들이 없어요. 지나가는 데마다 한 사람이야. 한쪽엔 몰려 안 몰려? 여러분들 몰리는데 알죠? 요새 체인점 가운데 연안식당이라고 들어봤어요? 연안식당 있잖아요. 연안식당 사람 많아. 지금 여러분 신도시 생긴 연안식당들은 다 사람 많아요. 웨이팅들 이렇게. 왜 그런지 알지? 싸. 다른 지역보다 싸고 싱싱해. 해물이 좋아. 한국 사람도 해물 좋아해 싫어해? 해물 싫어하는 사람 한국 사람은 없어요. 해물 싫어하는 한국 사람 아니라 중국 사람이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해물들은 다 좋아하잖아. 그리고 저기 싸. 싱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어. 근데 이제 그것도 뭐냐면 먹다 보니까 서비스가 슬슬 개판이 돼버려. 딱 개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인 불러가지고 뚝배기에 요거 안 들어갔고, 이제 해물탕에 요거 안 들어갔다. 미역국 서비스 주는데 왜 조개가 한 마리도 없냐? 나 따져. 그리고 잘 되길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지. 죄송합니다. 다시 나온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나는 대놓고 여기다 후기 쓴다 그랬어요. 사진 다 찍었어. 아직 안 썼어. 한 번 더 가보고 이제 쓸까 말까. 자, 여기 보자. 거기가 요새 여러분들 고른 데만 웨이팅 그래. 다른 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불쌍할 정도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먹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없는 데 가서 선생님이 이제 어저께는 호치킨 알지? 호치킨 가서 뭐 먹어? 뭐 크리 그거 먹지. 선생님은 로이스트인가 이게 구운 거 있잖아. 그거 먹어봤어요? 오, 맛있어. 그거 먹어봐. 그리고 이를 잡아라. 튀긴 거 먹지 말고 구운 거 먹어. 구운 거 먹으면 여러분 좋아. 살쪄도 좋아. 구운 거. 여기 보세요. 튀긴 건 가급적 먹지 마라. 튀긴 게 무조건 안 좋아. 튀긴 거. 근데 튀긴 게 맛있지. 가끔 먹어. 그럼 여기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 강철회사 자체에서 뭐냐면은 철강회사에서 공장에서 여러분들 이 매연이 야기돼가지고 게리시의 대기 오염을 악화시킨 거야. 그래서 게리시에 있는 환경단체가 게리시 당국에 요구를 합니다. 저 US 강철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게리시 당국에서 환경단체 요구를 고의적으로 억압하고 기각하고 묵살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뭘까? 만약에 대기오염 규제법 만들어 가지고 요 US 강철사 자체를 규제했다고 가지고 보자. 그럼 이 회사는 여기에 있으려 그래?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 그래? 애가 그런 게야. 널 만들면 우리 옆으로 동시각으로 건너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동시각으로 건너갈 거야. 야, 오라래 이거네. 애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규제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원의 삼성 같은 경우에 이사 가봐. 여러분들 수원 경제력 무너져 안 무너져?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일부가 광주로 갔어. 광주로 가전제품 몇 군데 나오니까 당시에 수원에서 여러분들 대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평택으로 또 삼성 크게 만들어 만들죠. 그러니까 수원 사람들 난리 난 거예요. 널 거기 가서 평택 게다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본사가 어딘지 알아요? 수원에 있어요. 수원. 서울께 수원으로 이사 와. 봤어. 수원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원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살아 못 살아? 잘 살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법인이 본사가 있다는 얘기는 각종 여러분들 세금 자체가 수원시 쪽으로 많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에 있던 여러분들 본사, 강남에 있던 게 송화스니까 강남에 집중된 세가 어디로 오는 거야? 손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법인세 그런 건 국세가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세는 아니지만은 각종 지원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용료, 수수료 그런 것들이 많이 부과되잖아. 그리고 그 삼성전자 하나 있음에 따라서 협력사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수원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직장을 잡을 수가 있어요. 현실 나이 또래들에도 협력사 직원이 돼가지고 비록 여러분 일은 나쁜 일이지만은 한 달에 200원, 300만 원 정도는 벌 수가 있어요. 그럼 혼자는 벌어 못 벌어? 혼자는 벌 수 있잖아. 현재 나이 때. 둘이 마누라 같이 벌어. 마누라는 청소하고 본인도 청소하면 얼마? 500. 한 1년이면 얼마? 6천. 월 6천, 7천이면 살아 못 살아? 비록 중산층은 아니지만은 살지 여러분들. 저거 안 되면 아새끼도 그것도 같이 가. 그러면 거의 1억 가까이 돼야 한다. 그럼 둘 다 시켜. 그러면 여러분들 1억 넘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수원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선생님도 그래서 이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 그런데 그 청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 뭘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산업단지 그런 걸 만들어야 돼.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고용을 창출시켜야 돼. 나는 인천에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있으면 좋은데 셀트리온은 여러분 사실 고용 창출 효과가 좀 적어. 뭐 만드는 회사야? 약을 만드는 회사 아니야 여러분들. 약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인력 채용에 한계가 있어서 뭐가 들어와야 돼? 제조업이 들어야 돼. 제조업. 인천에 여러분들 뭐가 있을 때 백마에 뭐가 있어? 대우자동차 있을 때 인천 진짜 좋았어요. 경기 활성화되고 인천 잘 살았어요. 백마 여기 백마 알잖아. 부평. 몰라? 선생님도 몰라? 선생님이 그 인천 벌써 94년부터 강의했으니까 몇 년 강의한 게야? 26년. 선생님 20년이니까 반 인천 사람이지 뭐.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부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평 여기 커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커진 거야. 그 전에 주안이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동인천 맛이 간 거야. 제물포 맛이 갔고 그 다음에 주안 맛이 가서 안 갔어. 맛이 갔잖아 지금 여러분들. 진짜 맛이 같아도 부평은 지금 부평이 이제 슬슬 맛이 간가. 거기도 맛이 가요 슬슬.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떠오른 대안이 송도하고 어디야? 청라. 근데 송도는 저 구석탱이에 있어가지고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뭐 서울에 뭐 GTX 왔는데 지랄나고 자빠졌네. 늘 여러분들 GTX 만다고 여러분들 송도 사람들이 서울에 간가? 안 가요. 거기 있지. 청라는 틀려. 청라는 계속 개발이야. 내가 청라가 커진다니 그대 커진다는 얘기야. 지역적인 특성이. 그러니까 청라에 투자를 하세요. 청라 부자 있잖아. 청라 부자. 선생님 청라가 클 거라는 난 예상을 해. 선생님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개발하자. 끝없음 개발해. 왜 여러분들 얘기야. 야 저길 왜 이렇게 개발하려고 내버려뒀냐. 다 그 이유가 있겠지. 자 근데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근데 거기는 분명히 그런 그 산업단지가 유치가 될 거예요. 그 벌써 이제 거기 LG가 들어왔잖아. LG가 청라에 들어와 있어요. LG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회사가 또 들어올 거란 얘기야. 청라 바로 옆에 붙은 게 뭐야? 마석 아니야? 거기 서울에 뜨는 동네 아니야 거기도. 거리가 여러분들 20분 안 걸려. 서울 접근 가장 빠른 데가 어디냐? 청라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개정한 게 신도시 어디에다가 만들어? 계양구. 그 청라 바로 옆이야 계양구. 만드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쪽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100% 커질 거예요. 그쪽에다 투자하세요. 선생님 투자하고 싶으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 나도 하고 싶은데 투자를 못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자 여기 보자. 선생님 얘기한 게 그래서 요 아까 US 항철사 그래서 아까 얘기한 환경단체 요구 자체를 그대로 묵살했다. 그래서 이게 무의사결정이란 말은 그 말이거든. 자 무의사결정을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자 페이지 171. 자, 무의사결정이란 각종의 사회 문제 중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식 위주로 채택하자 봉쇄 폐기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걸 얘기한 게 이제 크랜슨 연구죠. 근데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자, 잘 봐봐.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럼 대기오염 규제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 강철 회사의 오염을 규제했어요. 그럼 규제하면은 다수의 시민들한테는 편익이 들어가겠죠. 근데 강철 회사는 여러분들 비용을 부담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해보자. 거기 끝에 전체적 이익, 편익, 소수의 비용이란 말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 162페이지 박스 신엘리트 끝에 전체의 편익, 소수의 비용일 때 뭐가 발생한다? 무의사결정이 발생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연구고 그 위에 바라바라 지금 무의사결정 또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무의사결정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신LT 이론 자체가 등장했다. 그럼 이걸 이제 부분적으로 수용한 이론이 있어요. 다시 앞에 이제 161페이지에 다운지 맨 끝에 신다운론이 나왔나. 근데 신다운은 가로 안에 뭐가 나왔어요? 수정다운주의.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수정자본주의 그럼 자본주의를 비판했어 안 했어? 혼합경제는 자본주의 비판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스미스가 얘기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얘기할 때는 완벽한 독특한 경제지만 공황 이후에 저른발의 경제 이게 쩔뚝경제로 바뀌어 안 바뀌어? 현실처럼 쩔뚝경제 다리병신 경제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었지. 현실 병신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다리. 뭐 병신 솔직히 병신 아니야 다리 병신이야. 웃지마 기분 나빠. 여기 보자. 근데 여기 보자. 그러면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치유하기 위해서 늘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판한 거야. 그러면 수정 다원주의도 다원주의를 비판했다 했다? 비판한 거예요. 자, 그럼 다원주의를 왜 비판했냐? 다원주의는 여기 보자. 정부가 수동적인 존재야, 능동적인 존재야? 수동적. 근데 신다원주의는 얌마 아니야, 얌마. 정부는 정부 이익을 위하여 능동적 자율적으로 행동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특권도 막 인정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좌파 정권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없는 다수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자 지금 봐봐 정책 형태가 약간 선회가 돼서 안 됐어요. 됐죠? 삼성 지금하고 손 잡아 안 잡아? 잡잖아. 이런 문재인 씨가 직접 삼성 이재용을 만나서 악수하고 막 그러잖아. 그저께 여러분들 대기업 20명 조찬해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업체 해가지고 저 뭐 취업 동료 그런 거 해 안 해? 하잖아. 손 잡잖아 여러분들. 그래 특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국가는 어떻게 능동적 자율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신다운주의예요. 자 신다운주의를 한 거 보자. 다운주의를 부분적으로 비판, 무의사결정 수용한다. 기업 특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정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전문적 행동을 한다 안 한다? 한다고 파악한 거 진짜. 자 현재 보자. 현재 보세요. 잘 들으세요. 국가의 능동 수동적인 존재를 언급하지 않은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엘리트론은 국가가 능동성 그런 얘기를 안 해. 알았냐? 다른 건 다 수동이나 능동을 얘기하는데 자 무조건 신자가 붙잖아. 그럼 무조건 국가는 자율적인 존재야. 능동적인 존재. 자 물어보자. 신배보주의 국가 능동 수동. 능동 신중상주의. 능동 신다운주의. 능동 신자가 붙으면 100% 능동이야. 뭐는 빼놓고. 엘리트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엘리트는 국가 능동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빼놓고. 그렇게 좀 머릿속에 하나 좀 집어넣자. 이것이 논쟁을 제가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논쟁 얘기 있으니까 이한 거로 간주하고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쌍가루 사물에 나온 게 뭐가 나? 하위정부 모형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워커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하위정부 모형인데 자 여기 좀 보자. 자, 정책 결정에는 이제 공식적인 참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참여자 두 가지 용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공식을 대표하는 것은 누가 있냐면은 정부 관리하고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의원이니까 국회의원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비공식을 대표하는 게 누구냐면은 이익집단이야.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 기업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체. 기업체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친목단체 이익집단이야. 뭐 다양한 이익집단이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저는 이익집단이 우리 배워서 여러분들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로비 활동을 통하여 정부 관리하고 상임위원 자체를 어떻게 매수 포획한다란다. 한다. 매수하는 것을 제가 포획이론이라고 했잖아. 기억나? 그럼 이 3자 간의 견관 결합망이 형성되는데 이 결합망을 뭐라 했어요? 철회상각이라고 했잖아. 아까 제가 분배 정책에서 특히 철회상각이 많이 등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했죠. 뭐 건설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들이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한다 하여 그걸 하위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하위정부. 그럼 하나 물어볼게. 정부관료 상임위원들이 정책 의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다원주의야, 엘리트주의야? 엘리트주의. 이익집단이 주도가 돼. 다원주의. 그럼 이것은 엘리트와 다원주의를 절충시킨 중간적 이론 OX. O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하위정부 영 나온 거 보자. 의원, 자 상임위원, 국회의원 좋죠. 정부관료 이익집단 3자. 그 밑에 다원주의, 엘리트주의의 절충적 중간 이론이 기나서 안 나왔어. 나왔죠. 자, 쭉 내려가서 A번의 포획 이론. 정책 당국이 공익보다는 이익집단 요구와 주장에 호응하고 동조하게 된다. 이렇게 나서 안 나왔어. 나왔고, 이거랑 거의 같은 의미가 오른쪽에 맨 위에 지대추구 이론이라고 나와. 이 지대추구 이론이 나오는데, 이 지대추구 이론 자체는, 자 보자. 포획 이론 워낙은 시카고 학파의 스틸글러라는 사람에게 외우지 마세요. 경제학 배움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 지대추구는 버지니아 학파의 툴락이라는 사람에게, 이 툴락이 파악한 지대란 말을 얘기할 때는 자리값을 얘기해. 그러니까 자리값 도모 이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기업체에서 로비 활동을 토대로 매수를 당한 정부 관료는 자신한테 로비 활동을 한 기업의 자리값을 도모해줘 안 해줘? 정부 관료는 로비 활동한 이 사람의 자리값을 도모해줘 안 해줘? 그 자리값 도모 이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값 도모 이론은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그럼 기업체에서 정부 관료라든가 의원을 매수할 때는 신사임당이 약 500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 이들이 도모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각종 여러분들 비용 자체가 이쪽 기업의 이익에 투입이 돼야 돼. 된다고. 그럼 이것은 사실 쓸데없는 경비 아니야. 그걸 사회적인 낭비라 그래. 뭐란다? 사회적인 낭비. 그래서 우리가 지대추구 이론은 항상 자리값이나 사회적 낭비란 말이 꼭 들어가. 그래서 앞에서 파악하고 있는 포획 이론하고 지대추구 이론을 구분할 때는 자리값, 사회적 낭비라서 뭐에 들어간다? 지대추구 이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시면은 결국 사회적 낭비를 처벌하고 기업과 관리의 자리값을 도모한다는 이론들이 기나서 나서 저런데 그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갈까. 자, 봤습니다. 쌍가로 5번에 정책의 창 이론이 나오는데 이것도 가끔 이제 출제에 나오기 때문에 가져가야 돼. 자, 학자가 나옵니다. 킹돈이 얘기해. 왕돈이야, 왕돈. 그죠? 왕인데 돈을 좋아하나 봐. 왕돈, 킹돈. 자, 킹돈이 파악한 이 정책의 창 이론은 행성의 흐름 모획이라는 게 있어요. 흘러다니다가 만나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게 정책의 창 이론이 있고 쓰레기통 모획이라는 게 있거든. 그 가운데 하나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책의 창 자체가 바로 뭐냐면 정책 의제가 형성되는 걸 얘기해. 문이 창 열리면 의제가 형성되는 게야. 근데 이 의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나야 돼. 그 세 가지 흐름이 그저 보자. 문제의 흐름, 두 번째 정치의 흐름, 세 번째 정책의 흐름. 세 가지 흐름이 적절히 한류가 되면은 창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고 파악하는 거야. 거기 이제 문제 흐름 나온 거 봐. 주요 참여자, 대중매체, 정책이해 당사자, 정치의 흐름, 대통령, 정당 지도부, 의회의 지도급 인사, 정책의 흐름, 학자, 연구원, 직업관리, 정치 전문가 이렇게 나왔어. 현수님 보자. 자, 군 가산점 때도 불만이 많은 친구가 여러분들 뭐 자살을 기도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뭐 매스컴에 보도가 됐다. 이게 바로 문제 흐름이야. 그럼 매스컴 대중매체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고 아까 여러분들 군 가산점 때도 불만 자살한 사람 이들이 바로 뭐냐면 정책이해 당사자야. 알았어요? 자, 근데 동시에 여기 보자. 동시에 현실 보자.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 국회의원 의원 자체가 여러분들 군 가산점 제도 자체와 관련돼서 이것을 부활해야 한다는 여러분들 취지하에 입법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이건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뭐냐 두 번째 정치 흐름이야. 그럼 지금 얘기한 건 바로 의회 여러분들 당 간부 지도급 인사가 올린 게 안 올린 게 그런 거죠. 동시에 여기 보자. 국방대학원의 한 교수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정책의 흐름. 그건 대학 교수가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연히 만나서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정책의 창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맨 밑에 보자. 자, 열린 기간이 단기야, 장기야? 단기야. 잠깐 내다가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단기간 주석이지 이것을 여러분들 장기라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용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분출효과란 말이 나와.
분실 효과를 얘기하다 여기 보자. 그래서 군 가산점도 창이 열려서 그럼 이하 유산 엄마 가산점 창도 열리고 아빠 가산점 창도 열리고 이모 가산점 올려 안 올려? 이모 가산점 올리니까 순대국 아줌마 가산점도 올라. 지난번에 여러분들 군 가산점 보라니까 여러분들 당시에 여러분들 한나라당의 한 여자가 엄마 가산점 해야 한다 그랬잖아. 그 아빠 가산점은 어디 가서?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앉아가 생각한 거 탁상 의제 만들어냈고 이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는 좀 나는 좀 진짜 전체 한국의 유정자들이든가 국민의 의식을 다 한번 흔들고 싶어. 흔들어서 이렇게 진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싶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의식이 좀 문제 많은 것 같지 않아? 국민들 의식도 문제가 많어. 너무 여러분들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야. 너무 자비끼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의식 속에서 뭐 정치를 잘하길 뭘 바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시민 정신도 새롭게 확립도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새로운 의식으로서 다 새롭게 무장을 하고, 그러면 나라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한계점에 도달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계점에. 그래서 나는 특히 남성들도 그렇지만 특히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을 1년에 2번씩 집체교육을 시켜서 군대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국가가 왜 중요하고 사회가 중요하고 그걸 좀 잠깐만 얘기해 주면은 좀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그 사고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네? 애는 내가 봐줄게. 그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애를 봐주는 것도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요새 거버넌스 있어 없어? 지역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만들어서 아이들 키워주면 되잖아. 거기서 훈련기간 동안 밥도 먹이고 유치원에 국가가 직접 여러분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밥도 메워주고 재워주고 안 잡으면 패고 다시 잡으면 재워주고 안 잡으면 패고 그럼 아이의 의식도 바뀌어. 자, 국가를 위한 가치관도 만들어주고 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 보자. 지방자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방 누가 하는 거야? 주민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누가 해? 지방의회 의원이라든가 시장이 하잖아. 잘못된 거예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야 돼? 지역 거버넌스. 우리 거버넌스 배웠어 안 배웠어? 거버넌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의회에다가 뭘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의회라든가 정부 자체는 단순한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수업생에 거버넌스를 배우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많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주민 지금 센터 많잖아, 동사무소. 거기다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거버넌스를 결정하면은 시민들의 의사가 봐야 되니까 시민들의 지지도 받아 안 받아? 받잖아.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버넌스.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 시간에 배우는 행정학에서 배우는 각종 용어들 이론들이 있죠. 여러분이 공무원 돼가지고 현장에 접목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자, 어쨌든 간에 분출 효과는 유사한 사건이 계속 열리는 것을 분출 효과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봤으면 그 밑에 정책 형성의 과정에서 국가 엘더가 파악하고 있는 과정 4단계 과정이 쭉 나오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꼭 머릿속에 입력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라? 사회 문제, 두 번째 사회적 이슈와 세 번째 체제 의제, 네 번째 제도 의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맨 앞에 사회 문제는 사회 일각서 제시가 된 욕구나 불만을 사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 가산점 제도 폐지 불만 많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는 다른 지역 사람은 서울시 공무원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거 왜 만들었냐? 불만 많아 안 많아? 많은 거예요. 서울시에 사는 사람 특별시민이냐? 우리 인천 광역시민한테 기회 주고 경기도민 전라남도 도민 기회를 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사회 문제야. 그럼 이게 여러분들 TV에서 토론으로 여러분들 쟁점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자체의 시험 볼 자격을 이번에 서울시의 주소를 가진 자로 제한을 넣었다. 이거 문제가 많다. 아니다. 뭐 서로 싸움질해 안 해. 이게 쟁점이야.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정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것을 이제 공식 의지로 선택을 해야 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압력을 가하는 거. 이 바로 체제 의제야. 이게 정부가 공식적인 의제로 선택했다. 이게 제도 의제야. 자,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 체제 의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맨 밑에 끝에 공정 의제, 환경 의제. 그죠?
오른쪽 메뉴에 제도의제 나온 거 봐. 제도의제는 맨 끝에 보자. 7번째 줄 중간에 정부의제, 기관의제, 행동의제, 공식의제, 영향의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 다음에 명칭들도 가져가야 돼.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은 그 밑에 코가 로스가 파악한 과정 4단계로 왔는데 거기다 적어보자. 발명 확인. 발명 확인이라고 적어놔. 발명 확인. 발명 확인. 자, 발음 뭐야? 발안. 명료화. 확산. 이는 진입, 엔트런스. 발명 확인. 발명 확인. 됐습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좀 암기두시고. 자, 그거 봤으면 이제 하단에 쌍가리번의 정책이제 형성 변수가 쭉 나오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정책이제로 형성되는지 형성 변수가 쭉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최고 책임자가 관심 갖고 있는 거. 두 번째 해결책이 있는 거. 세 번째 유행성. 저기 들어보자. 정부에서 정부 의제로 선택할 경우에는 물어보자. 과거의 성공 사례가 있냐 없냐, 해결책이 있냐 없냐를 진짜 많이 따져 안 따져?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보자. 현재 보자. 정부 의제로 선택했는데 이게 실패했어. 그럼 다음번 정권 연장의 치명성을 가져 안 가져? 그래서 과거적 해결책이 있는 것, 과거의 성공 사례가 있는 것, 이걸 의제로 선택한다고 보는 거예요. 4번에 정치 체제의 구조와 운영 방식, 집권화되어 있냐, 다원화되어 있냐, 언론은 개방되어 있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나 공정 의제를 주도하는 집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른 말로 사회적 유의성이라는 거야. 소셜 시그니피컨스. 이건 여러분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는 정도.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는 정도일수록 문제의 심각성 커져 안 커져? 커지는 거지. 그러면 정부 의제로 선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별표. 기술적 복잡성 별표. 자, 기술적 복잡성이라는 말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지식의 정도를 얘기해. 그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정도가 아주 어려운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한다 그러면 복잡성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기술만 있으면 돼. 그럼 복잡성 정도는 낮아진다고 얘기하는 게야.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 보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자체가 어려운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것하고 단순한 지식만을 요구하는 거, 어렵게 해결하기 쉬워. 단순한 거. 복잡성은 높을수록이야, 낮을수록이야. 낮을수록이야. 이거는 낮을수록이야. 자, 그런데 여기 보자. 복잡성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앞에 뭐가 들어가든지 낮을수록 정부의 의제로 선택되는 게야. 자, 복잡성이란 단어는 앞에 뭐가 들어가든 낮을수록 정부의 의제로 선택이 됩니다. 높을수록이 아니라 뭐다? 낮을수록 정부의 의제로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보자.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냐 단순하냐? 어느 해결하고 쉬워? 단순한 거. 이해관계가 복잡하냐 단순하냐? 어느 거? 단순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낮을수록 정부 의제로 선택.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분위기와 이념 자체가 보수주의가 지배하냐 진보주의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늘 채택되기도 기각되기도 하네. 아주 현재 보자. 80년대까지 사회를 지배했던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야 진보주의야? 보수주의죠, 여러분들. 그럼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자. 뭐 동성연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 안 가져? 그렇지만 요새는 사회가 굉장히 바뀌었잖아. 요새 여러분들 선생님이 변태새끼라 그러잖아. 걔 누구야? 프레드 머큐리. 선생님이 변새끼라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 새끼는 저 선생은 꼰대 새끼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왜 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선생님 같은 사고가 고루한 사고 아니야, 여러분. 나도 알아요, 여러분들. 꼰대 사고야. 그건 선생님 알아. 근데 많은 사람들 요새는 동성자에 대한 것을 또 한편으로는 존중해주는 사람,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있어 없어? 아, 있잖아, 여러분들. 홍석천이 같은 게 TV에 나와 안 나와? 나오고 여러분들 그냥 나오잖아, 자연스럽게. 얘네 TV 어떻게 나와? 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오고 여러분들 뭐 대학에서 여러분들 연구하는 선생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학생학교 선생이라든가 동성연애 지지하는 분들 많이 계시 안 계셔?
많이 계세요. 사회에서 여러분들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럼 이런 분위기 때문에 동성연애에 대한 결혼도 앞으로는 합법화될 개연성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무슨 주 같은 경우는 동성연애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인정이잖아.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의제가 선택되기도 하고 선택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20대, 30대들은 퀸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 퀸은 선생님 때 사람이야. 선생님 때 80년대, 그때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이제 80년대 대학 다녔거든. 대학 다닐 때 걔 나이랑 비슷하게, 걔 우리 나이 비슷해. 퀸하고. 자, 근데 희한한 게 영국이나 이쪽은 우리나라에 비교해 볼 때 동성연애가 너무 발달한 거지. 안 그래요? 그거 따지면 또 시간이 많이 간다. 정책인 분위기가 인형. 그다음 정책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 사건. 요새 여러분들 뭐야? 김경구 사건 같은 게. 드루킹 사건. 이런 사건 자체가 발생하면 이 사건 관련돼서 여러분들 각종 문제가 또 정부 의제로서 선택될 가능성이 강한 거. 크잖아요, 여러분. 여론 조작 사건 이런 것들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돼가지고 의제로 이런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권에 대권 주자가 있어 없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제. 두 사람을 합쳐.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 또 한 사람 서울시장, 박원순 두 사람 합치된 거지. 근데 이낙연하고 박원순, 자, 이낙연 한 사람, 박원순 두 사람 다 싫어. 두 사람. 그래요. 자, 영어 선생. 왜? 선생님도 뭐 정치할 수 있지 뭐. 자, 하여간에 이제 지금 뭐 그럼 여러분들 그 야권에 자유한국당에 누구 있어요? 나올 만한? 김진태. 싫어요? 그렇죠. 누구? 저 황교안. 아유 참. 자, 그만두자. 이제 그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건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회는 보니까 개인의 선호가 다 다양성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누가 좋다 나쁘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니야. 개인이 갖고 있는 선호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지. 나만 맞다고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첨삭 지도에 보시면 계속 연결해서 정치적 형성을 자원한 요인 킹돈이 방학한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가져갈게. 자, 문제의 특성에 콕과 엘더가 얘기한 게 그대로 나와. 킹돈이 그대로 적어놔. 니은번에 문제에 뭐가 나와? 시간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문제보다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 해야 합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문제를 굳이 정부에서 의제로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시간성 자체는 근본적 장애적인 문제일수록 공식 의제로 선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정책의제 설정 영역 문제의 특성 나온 거 있지. 그래서 2번 별표 쟁점화. 관련 집단들에 의하여 예민하게 쟁점화된 문제일수록 여러분들 갈등을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정책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반가로 사물의 문제의 구체성 물음표. 이건 문제가 구체성을 띌수록 아니야 문제가 수상성을 띌수록 의견이 대립돼 있어.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문제가 수상성을 띈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보자. 한번 보자. 어떤 비용 부담 집단 자체의 저항이 클 경우에는 문제가 구체성을 띌수록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인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돼. 제시가 되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오히려 저항이 크다 보니까 의제 형성이 어렵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비용 부담 집단이 저항이 클 경우에는 문제가 수상성을 띌수록 정부 의제로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이해. 야, 그 문제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는지. 그럼 구체성과 수상성 가운데 어느 게 보다 이해하기 쉬워? 구체성을 띌수록 이해하기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구체성을 띌수록 정부지를 선택해서 그 경우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건 좀 숙지해서 이걸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형성에 참여자가 나왔는데, 오른쪽 보세요. 공식해가지고 의회, 행정수반, 사법부, 행정기관과 관료, 뭐 지방단체회장, 지방의 지방공무원 쭉 나와. 공식은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비공식을 대표하는 게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에 일단은 대표적인 두 가지만 나왔는데, 이 집단하고 또 하나 뭐거나 정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양자 관계 가운데 이게 표출은 누가 해? 이 집단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결집은 정당이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166페이지. 자, 아까 문제 구체성 기억나? 자, 물어보자. 거기 첨삭지도에 비용 부담 집단 저항이 클수록 뭐야? 수상성. 문제 이해가 용이한 것을 강조할 때는 구체성. 다시 앞쪽으로 봐봐. 165페이지. 쌍가루 이번에 코카 엘더의 견해 아까 어떻게 그랬어요? 발명 확인, 발안, 명료화, 확산 진입. 자, 그 다음 여기 보자. 여러분 오후에 3시에 문제풀이는 이번 달하고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이죠. 3월 달까지는 진도별이야. 그러니까 진도별이니까 처음 나온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선생님이 이게 문제집이 굉장히 좋아. 해설이 굉장히 자세히 돼 있어.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해설을 잘 읽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원 강의를 6개월, 1년 단위로 끊는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그냥 문제풀이 들을 수 있어 없어? 돈 별도로 내야 되나? 그럼 듣지 마. 이게 보자. 나는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뭐 안 내면 들으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돈 내면 부담스럽잖아. 그건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해. 미안합니다. 난 좀 부담을 주려고 한 거 아닌데. 자, 그거 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쌍가루 5번의 정책의 창 이론 해가지고 자, 정책의 창에서는 세 가지 흐름이 적절히 합류가 되어야 한다. 자, 세 가지 얘기해봐.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또 하나 정책의 흐름이 적절히 합류가 될 때. 창은 열린 기간이 장기야 단기야? 단기간 전성. 자, 162 하위 정부 세 가지 얘기해봐. 정부관료, 그렇죠. 상임위원, 이익집단.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논쟁 기억나죠? 161페이지. 벤추리와 추리맨이 파악한 다원론 해가지고 두 가지 잠재 집단론하고 또 뭐가 있어요? 중복기원론. 자, 그 밑에 다래, 다도제. 그 다냐? 다래, 다도제. 그 다래, 다도제는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거야? 뉴헤이븐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야. 뉴헤이븐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야,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봐. 50년대 엘리트 이론 할 때는 밀즈가 있고 헌터가 있죠. 밀즈 이론을 뭐라 그래? 군산복합체. 헌터 이론을 명성적 연구라 했죠. 헌터 이론 자체를 그때는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거야? 애틀란타. 자, 여기 보자. 이들 판타지 소설 읽는 사람들 현재 보자. 판타지 소설 읽으면 여러분들 용하고 여행을 간 거야. 만화가 용이 사람으로 해가지고 인간하고 여행 다니잖아. 근데 그 대륙을 하면서 애틀란타 대륙 그런 말 많이 써 안 써?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서 사냥해 안 해? 사냥, 헌터, 애틀란타. 그 외우자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게 봤으면 됐고, 앞으로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페이지 156. 자, 제가 조합주에서 조합은 묶음이나 결합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자, 뭐뭐 결합체야? 국가, 노사정 결합체. 노사정 결합체. 근데 이 결합체를 얘기할 때는 국가가 주도해, 여러분 민간 주도해. 국가가 주도하는 결합체라고 얘기했고, 아까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독점적 이 표출과 수능을 서로 교환했다고 얘기해서 했습니다. 조합제에서 파악한 정보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적 존재를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봤으니까 배운 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168페이지 의제 형성 세 가지 모형은 다음 주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공부를 항상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야 돼. 예습까지는 난 원하죠. 예습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습하지 말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는데 자꾸만 읽어보셔야 합니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배운 내용을 스킵하듯 2회독, 3회독 읽으면은 이게 전반적인 윤곽이 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들, 수업 시간을 정해야 되겠구나. 수업 시간 9시? 9시에요? 9시, 사시는 분들. 9시, 9시, 9시 반? 9시 반에 하고, 9시 반. 9시 반. 9시 5분? 9시 5분? 9시 5분? 이 차를 가져오는데 여기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고민스럽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하자. 9시 반을 원칙으로 하고 학원에 얘기해서 수업 시간 자체는 확정을 짓겠습니다. 근데 몇 시로 한다? 9시 반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얘기 없으면 다음 주에 몇 시까지 나오면 돼? 9시 반까지 나오면 돼. 싫은데. 10시부터 해야겠네. 10시부터. 10시부터 하겠습니다. 10시. 안 바꾸겠습니다. 10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나올 때는 먹을 거 좀 갖고 나와. 아니, 여러분들 좀 1시라도 좀 여러분들 먹을 거 있으면 좋잖아. 선생님 먹을 거 추천해 줄게. 우리 우리 재현이 동생이 작은 데서 일을 하는데 이게 그 주전부리 뭐 있어. 견과류 이렇게 파는 거 있어. 싸. 좋아. 선생님이 먹어봤는데 맛있어. 그거 한 봉지 먹으면 오늘 안 가져왔네. 그 한 봉지 먹으면 여러분들 배가 어느 정도 차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견과류 좀 하나 사든지 그렇게 해. 그 장인들 자체가 모여가지고 하는 회사 같은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산 건 좀 덜 샀는데 더 살 건 사면 후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사서 먹으세요, 여러분들. 그걸 먹든지 아니면 집에 동네에서 여러분들 그 빵을 갖다가 처먹든지 뭐 고구마를 싸우든지 해가지고 고구마 하나만 먹어도 여러분들 괜찮아. 그러니까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다음 주에 10시부터 하겠습니다.